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중복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로 다른 숫자로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자, 백의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자, 1, 2, 3, 4, 5, 5가지죠. 자, 그 다음 10의 자리는요.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에 들어간 수를 제외를 해야 되니까 4가지가 되겠죠. 자, 1의 자리는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2개를 빼니까 3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곱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60가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것은 이제 기호로 순열수로 해서 어떤 기호를 썼어요? 5가지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1년 나열하는 순열수의 기호로 해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해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중복을 허락을 해봅시다.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은 100의 자리에 어떤 숫자를 쓰면요, 그걸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쓴 수를 또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중복이라는 것이죠. 중복 허락을 해서 세 자릿수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냐. 그럼 100의 자리에 드는 방법은 일단은 5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에 쓴 수를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복 허락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5가지가 되겠죠. 다음에 1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5가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5의 3승이니까 125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중복순이라는 것입니다. 쓴 걸 또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호로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아서 나에라는 수를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5개에서 중복을 허락을 해서 3개를 뽑아서 나에라는 것. 이렇게. 읽기는 파이로 읽습니다. 5 파이 3.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 중복 순열의 수입니다. 이런 기호를 씁니다. 파이. 자, 일반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중복 허용, 중복을 허락을 해서 r개를 택한 순열 수를 한번 계산해보자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서로 다른 n개니까 n가지가 되겠죠. n가지. 자, 두 번째는요. 또 중복을 허용하니까 또 쓸 수 있죠. 앞에 쓴 걸 또 쓸 수 있으니까 가지수는 역시 또 n가지. 세 번째도 또 쓸 수 있으니까 n가지. 자, 전부 n가지죠. r번째도 역시 n가지다. 따라서 이렇게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건 이거 싹 곱하면 되겠죠. 자,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그랬죠? 아까 n개에서 몇 개를 뽑아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순열수 n파이 r.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걸 다 곱한 것이다. 그래서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자, 몇 개를 곱합니까? 자, r개를 곱하겠죠? 전체가 몇 개다? r개가 곱해진다. 따라서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중복 순열의 수는 n 파이 r 이렇게 써요. 자,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n파이 r 계산은 어떻게 했죠? n파이 r은 계속 n을
n을 몇 번 곱했어요? r번 곱했죠. n의 r승. 이렇게 계산한다. 그리고 이 기호를 생각할 때는 이 앞에 있는 n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 자, 서로 다른 것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r은 택하는 것의 개수예요. 택하는 것의 개수. 서로 다른 것 n개에서 중복을 하여 r개를 택해가지고 일렬을 나열한다. 서로 다른 것의 개수, 택하는 것의 개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열과 중복순열.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죠.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는 똑같습니다.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한다. 그래가지고 나열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순열의 수의 표현은 순열은 표현은 npr이었죠. npr이었고 중복순열은 n파이 r이죠. n파이 r이다. 그래서 이제 계산은 npr은 이것의 계산은 n 곱하기 1씩 빼가죠. n-1, n-2 해가지고 몇 개의 숫자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n-r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했죠. 근데 n파이 r은 자, n파이 r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자, n을 r번 곱했죠. n을 r번. 그래서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했다. n을 r번 곱한다. 이게 바로 중복순열이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개의 문자 ABC로 만들 수 있는 4개의 문자의 개수. 이게 개수가 더 많아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중복에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n 파이 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중복을 해서 r개를 뽑아서 일렬 나열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n과 r 대소 관계는 사실은 n이 굳이 r보다 크거나 같을 필요가 없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r이 n보다 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npr은 반드시 어째야 돼요. n이 r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n파이 r은 굳이 n과 r의 대소 관계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중복에서 쓰니까. 자, 그래서 ABC 세 가지 문자로 4개 문자를 하니까 여기 앞에 ABC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고법칙을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3의 4제곱. 자, 기호로 쓰시면 어떻게 한다? 기호로 쓰시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것. 계산은 이렇게 한다. 이제 여러분이 기호로 이렇게 자꾸 쓰도록 익숙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3파이 4 해가지고 3의 4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81이죠. 그래서 81가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5명의 학생을 A반, B반, C반에 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자, 5명의 학생을 A반, B반, C반에 배정하는 방법.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겠죠? 자, 학생을 A, B, C, D 소문자를 놔봅시다. 반은 대문자죠. 그러면 A 학생이 세 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A 학생 3가지입니다. 맞죠? B 학생은 A 학생이 선택된 반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역시 3가지가 되겠어요. 맞죠? C도 마찬가지 3가지, D도 3가지, E도 3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 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3의 5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순열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렬로 나열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5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반이 몇 종류야? 3종류죠. 그러면 여기 3종류의 반에서 중복을 허락을 해서 요 밑에다가 나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A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A. 당연히 뭐 모두 B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뭐 모두 C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섞어서 AA, 뭐 B, 뭐 C,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것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이거를 보시면 여기서 말이에요. 이걸 순서를 바꿨다고 봅시다, 여러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 해봐요. 이거 그대로 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순서를 바꿨다라는 얘기는 요 위의 경우는 B가 A반이고 C가 B반이에요. 그죠? 그럼 밑에 경우는 B가 B반이고 C는 A반이에요. 그럼 이것과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달리하면 다른 방법이 된다는 게 순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가지수는 뭘 의미해요? A, B, C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 갖고 5개를 뽑았잖아요. 그죠? 자,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을 해서 몇 개 뽑았다? 5개를 뽑아서 나열을 했잖아요. 순열, 나열.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의 5제곱. 그러니까 순열이다. 중복 순열이다는 얘기입니다. 5명을 3개의 반에 배정하는 방법은 중복 순열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복 순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순열로 생각한다는 것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주 헷갈립니다, 여러분. 5명이 3명이니까 5파이 3으로 막 헷갈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파이 3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3개에 반해서 중복을 허락을 해서 5개를 뽑았고 배치한다.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학생은 가만히 있고 반을 뽑아서 배정한다. 반을 뽑아서 배정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여섯 통의 편지를 A, B, C 세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각각의 다른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한 통의 편지를 넣는 방법 세 가지고 다 6통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자, 세 우체통에서 중복을 허락을 해서 6통의 편지 넣는 곳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3의 6승이죠. 자, 3의 6승은 729죠. 자, 729. 그러니까 우체통의 개수 파이 편지의 개수입니다. 6파이 3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지 6개를 쭉 나열해 놓고 A, B, C 우체통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에서 6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그런 겁니다. 우체통에서 편지를 선택할 편지를 이렇게 우체통을 뽑는 거죠. 우체통을 뽑는다. 조심하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명이 새 호텔 ABC에 투숙하는 방법수. 이것도 마찬가지 중복순열입니다. 저 호텔을 뽑아서 3명에게 나열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 파이 5가 되죠. 그래서 3의 5제곱. 그래서 243이죠. 243. 그래서 중복순열입니다. 그래서 우체통,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것, 그 다음에 호텔에 투숙하는 것, 호텔 투숙 방법, 이런 거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로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 사람이 호텔에 투숙한다. 이런 건 전부 다 중복순열로 계산한다. 그리고 항상 그 실수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뽑아서 사람에 배치한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개수입니다. 정역의 원소가 3개고 공역의 원소가 4개가 되는, 즉 x에서 y로의 함수의 총 개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1이 대응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1이 대응될 수 있는 방법 4가지예요. 자, 4가지.
자, 4가지. 자, 2도 4가지죠. 대응되는 또 대응될 수 있으니까. 3도 4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곱법칙을 써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4의 3승.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복 순열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중복 순열로. 그래서 4, 5, 6, 7 4개의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을 허락해 가지고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 가지고 3개를 뽑은 거죠. 3개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다. 잘 이해가 지금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정의의 원소 1, 2, 3을 놓고요. 4, 5, 6, 7 4개의 숫자를 여기다 나열해 봅니다. 중복을 허락해서요. 그래서 여기다 4, 4, 4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뭐에 대응된다? 4에 대응되는 상수함수를 뜻하는 것이죠. 물론 다 5로 갈 수도 있고 6으로 갈 수도 있고 7으로 갈 수도 있겠죠. 막 그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4, 5, 5 이것도 있겠죠. 자, 그럼 중복에서 5를 2번 뽑았네 여기는. 그럼 여기 살짝 순서를 바꿔봐요. 여기 5고 4, 5. 이것도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복을 허락을 하고. 그래서 쭉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모두 7, 7, 7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런 건 상수함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의 개수가 함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있는 4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아서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역의 원소 개수에서 정의역의 원소 개수만큼을 뽑습니다. 공역의 원소 개수에서 정의역의 원소 개수만큼을 뽑아서 중복을 허락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4의 3승 해가지고 64다. 그래서 여러분 함수 개수를 생각할 때는 일단 중복 순열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그냥 중복 순열로 생각하기 이전에는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1이 대응되는 건 4가지, 2가 대응되는 건 4가지, 3이 대응되는 건 4가지. 모두 곱한다. 4의 3승. 이렇게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경우의 수, 곱법칙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게 발전적으로 여러분이 응용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는 중복 순열을 이용한다는 중복 순열 개념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역의 원소 개수 파이 정역의 원소 개수. 여기서 이렇게 뽑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역의 원소 개수 파이 정역의 원소 개수. 공정 이렇게 공파이 정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대1 함수 개수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경우에 1대1 함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는 중복을 허락을 해서 1년으로 나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죠. 1이 선택된 놈은 2가 선택이, 1이 대응된 것은 2가 대응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경우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4, 5, 6 이런 거. 그 다음에 5, 4, 7 이런 거. 지금 다른 것 전부 모두 다른 것으로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보면 1이 대응되는 것이 4가지가 된다면 2가 대응되는 것은 1이 대응되는 거 하나를 빼야 되겠죠.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것이죠. 3이 대응되는 것은 또 1과 2가 대응되는 것 2개를 빼니까 2가지가 남았죠. 그래서 곱법칙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중복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계산은 결국은 자 4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하면 안 되고요.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몇 개? 24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함수 개수는 중복 순열, 1대1 함수 개수는 그냥 일렬 순열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총 함수 개수는 중복 순열, 공파이정, 그 다음에
1대1 함수 개수는 그냥 일렬 순열이다. 공피정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피정. 공역의 원소 개수에서 정의 그 원소 개수만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래서 1대1 함수는 공피정. 총 함수 개수는 공파이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복순열이 이용된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서로 다른 수에서 중복을 허락한 자연수 개수, 나열된 자연수 개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문자에서 중복을 허락한 문자열이 몇 개냐, 이런 것들. 그다음 반배정 방법수, 이것도 중복순열 이용을 하죠. 몇 명이 A반, B반, C반에 배정하는 그런 방법수, 이런 것들입니다. 호텔 투숙하는 방법수, 호텔 투숙하는 방법수도 중복순열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편지를, 서로 다른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수, 이런 것도 역시 중복순열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총 개수, 특히 잘 나옵니다. 함수의 총 개수, 중복순열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특히 함수의 총 개수는, 자, 공역의 원소 개수에서 파이, 정역의 원소 개수,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공정하게 해라. 공정. 아시겠죠? 공역의 원소 개수, 파이, 정역의 원소 개수. 그러니까 이것은 공역의 원소 개수의 정역의 원소 개수 승이 되겠죠. 공정.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걸 이제 여러분 적용할 때 이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앞쪽에 있는 것이 이제 공역에 있는 것이 우리 정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배정이랄지 호텔 투숙이랄지 편지 우체통에 넣는 걸지 보면은 이 앞쪽에 있는 것이 이 고정된 것이 오고요. 뒤에 있는 것이 이동하는 것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고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 오고 이동되는 것이 뒤로 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배정이면 지금 여기가 반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호텔은 여기 호텔이 가고 여기 사람 이쪽에 오는 것이죠. 사람이 이동되니까 여기가 우체통이고 여기에 편지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배정이면 여기가 반이 오는 것이고 여기가 학생이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요 호텔 투숙은 호텔이고 여기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우체통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편지가 오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들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되는 의미를 앞으로 쓰시고 이동되는 것을 뒤로 쓰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